네,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규제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돌파구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 지역입니다. 이런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정장선 평택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에 평택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예. 좀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눈을 저희 평택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 예,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내렸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제, 어제, 오늘 계속 현장을 다녀봤는데 거의 30cm가 넘는 눈들이 이렇게 덮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평택은 시설 채소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이지만 옛날에 이제 온실하면은 비닐하우스 하면은 그 안에 그냥 바로 심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요새는 스마트 농업 비슷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 큰 그 농장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또 이런 농가들이 되게 올해 폭우로 또 피해를 봤었는데 이제 복구가 막 끝났는데 또 이 폭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 그냥 붕괴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축사들도 완전히 무너져가고 전쟁터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붕괴됐고 그 소들이 지금 노천에 바깥에 막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젖소들은 특히 바로 젖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농가에 다 막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빨리 다시 져야 되는데 겨울 공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많은 농가들이 담보가 많이 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대출도 좀 용이롭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도 이렇게 요청해서 오늘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도 오늘 다녀가시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매년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것들이죠. 폭우, 폭설 이런 게 이제 계속 커졌을 때 이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렇죠. 어떻게 예. 할 것인가 이게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주한미군 평택시대라고 하죠. 이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개막한 이후에 평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미군 기지 이전을 기점으로 평택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 저 평택은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경기도의 맨 끝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는 다 받고, 그러니까 모든 성장 동력은 뭐 분당, 동탄 등 위쪽에 다 그 시혜가 돌아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규제는 다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3년에 미군이 이전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결정한 거니까 받겠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저희 요청했고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거의 풀렸습니다. 제가 그때 네.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했었거든요, 법을. 그래서 이제 그 덕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노력해서 삼성전자도 평택에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평택이 지금 산업단지가 경기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이 안보 중심 역할을 하면서도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네. 아마 제가 볼 때 세계에 없는 모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이제 평택시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취재를 왔었어요.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도 취재를 와서 저하고 1시간 대화를 하고 왔는데 왜 평택을 취재하느냐 했더니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들은 다 쇠퇴하고 있다. 특히 평택은 대규모거든요.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는 것도 평택에 있습니다. 이름이 오산이지 잘못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그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고 또 오산 공군기지가 평택에 있고 또 연평도까지 관할한 이함대 사령부가 저희 평택에 있습니다. 네. 육해공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시 대규모 군이 주둔하는 도시면서도 또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평택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했더니 정말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좀 신기하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저희들은 이런 안보 중심이면서도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그리고 국제 문화가 공존하는 네네. 미군과 또 평택에는 그 다문화 가족이 한 4만 명 있어요. 미군 빼고 또 그래서 그 미군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 예.
자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택시가 정말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택항을 중심으로 베이밸리 메가 클러스터가 떠오르고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신경부축, 판교, 광교, 동탄을 지나 대전까지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 평택의 지금 현 주소 또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 전략 네. 그리고 평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질문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부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분당까지 왔다가 이제는 동탄까지 내려 판교, 동탄. 네. 이게 이제 평택을 거쳐서 이제 밑으로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제가 볼 때는 요새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고 있고 지방 소멸 얘기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개인적인 예. 견해입니다. 이처럼 이제 충청권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평택이 그 세종시나 대전에 딱 가운데 있거든요.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밸리라고 하는 것은 좀 용어가 어려운데 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평택항을 둘러싼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항이 국제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 평택, 오산, 용인은 빠졌습니다. 용인까지 포함하면은 더 규모가 커지고요. 그래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8개 도시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지역에 반도체가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다 몰려 있고 자동차도 현대, 기아, KG 모빌리티 전에 쌍용이죠. 이게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이 다 포진하고 있고 계속 여기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평택항 국제항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커다란 거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요새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수소하면 벌써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거기다 이제 앞으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또 그리고 주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젊은 인구가 늘면서 교육 열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평택시가 현재 과학고 유치에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평택에 꼭 과학고가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평택은 이제 반도체 특화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수소 네네. 1번지 등 이쪽에 이제 첨단 산업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옆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대학교는 더 이상 이렇게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 내려옵니다. 평택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 내려오고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할 텐데 이제 대학은 카이스트 대학 외에는 요새 대학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벨트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또 국제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여기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특히 이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뭐 미래에너지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도 계속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 저희들이 양성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저희 평택시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도 이제 폭설 피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평택시의 탄소 중립 정책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올해 하여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크게 가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우리 국민이 갖는 가장 큰 위협이 북한 핵보다도 오히려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올해 그 경각심이 크게 커진 한 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이나 주변은 항이 있고 뭐 산업단지가 많고 교통이 발달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시장되고 6년 동안 대규모 나무, 그러니까 푸른 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8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린웨이 30년 계획도 수립해서 평택 전역을 녹지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평택시는 녹지 비율이 한 17%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평택이 평자가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네.
전국이 평균이 한 65%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숲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했고 또 앞으로도 30년 동안 그린웨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우수 도시 숲 도시로 선정이 됐고 모범 녹색 도시, 나무 가문 도시가 모범 녹색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소 산업도 저희가 대규모로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평택이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평택이 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다니는 트럭이나 이런 모빌리티는 앞으로 다 수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뭐 수소 모빌리티 특구도 최초로 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로 많이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카캐리 했잖아요. 차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 그를 수소 카캐리가 처음 출시됐습니다. 평택에서. 작년에 수소 트럭이 또 평택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네네. 그 수소 카캐리어 하나가 탄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소나무 3,500그루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평택의 전체적인 이 환경 이 탄소를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더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이제 모든 도시 계획이나 이런 데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앞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노력하자, 앞장서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아주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있다는 말씀 오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